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3.1운동 당시에는 선비였으나 만세운동에 참여하다가 옥에 갇힌 뒤에 감옥에서 신앙을 접했습니다. 뒤늦게 목사 안수를 받고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목회를 시작했죠. 이원영 목사, 시대에 순순히 따랐다면 목사로서 평탄한 인생을 걸었겠지만 그는 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장로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조선장로호라는 이름의 전투기까지 헌납했던 시기,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그는 교회에서 쫓겨난 것은 물론이고 교단에서 출교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산골짜기에 들어가 그 암흑의 시절을 보낸 이후에 여운형 선생은 물론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그를 찾았으나 그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흰 두루마기 차림으로 전국을 순례하며 교단을 재건하고자 했고, 그렇다고 신사참배를 강행한 교단 지도부를 공격하지도 않았던 종교인의 품격. 그는 한국 개신교의 자부심으로 기억됩니다. 등록된 신자만 10만 명이라는 교회. 퇴임하고 2년 후에 아들이 자리에 앉았으니 세습이 아니라고 버티는 이 대형 교회의 억지식 교회법 논란은 오래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른바 막말 목사가 원래 교회는 정치하는 집단이라는 강변으로 논란을 불어일으켰죠. 그들이 개신교인 모두를 대표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들로 인해서 불거진 교회의 갈등을 지켜보는 평범한 교인들의 자존심은 어찌해야 할까? 신사참배로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권력과 금전과의 타협을 마다한 채 신념과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던 이원영 목사. 그때의 교회는 신사참배로 무너졌다지만 지금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불법인지 아닌지 이른바 교회 재판이 어제 열렸죠. 저희가 현장을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연결했을 때도 결론이 나지 않았었는데 결국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심리가 다음 달로 미뤄졌는데 10만 신도 교회에 대한 눈치보기다, 이런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장은 신학생들의 반발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 재판의 대법원격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재판국은 3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더 좋은 우리 재판 판결로 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습을 세습이라 말하지 못한다는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지내시니까 그런 게 안 느껴지십니까? 언제까지 교회를 기만하실 거예요, 진짜로? 어제 회의에는 총 15명의 재판국원 중 14명이 나왔습니다. 세습에 문제가 없다는 쪽이 많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세습을 반대하는 쪽에선 판결문에 소수 의견이라도 이름을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누가 찬성했는지가 드러나고 이런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은 지난 2017년 김삼환 목사가 은퇴 2년 뒤에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면서 시작됐습니다. 교회 헌법에 따르면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은퇴하는 게 아니라 은퇴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심리는 다음 달 5일 다시 열립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그런데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9월 총회에는 세습 금지법을 아예 없애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 이 법이 당장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명성교회 세습 논쟁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조보경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9월 23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여기서 세습금지법 폐기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난 4월 교단에 소속된 3개 노회가 세습금지법인 교단헌법 28조 6항을 삭제하자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시 명성교회 문제와 상관없이 이 조항이 현실적이지 않아 삭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명성교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열악한 교회들에게 각종 명성교회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 노예에 영향이 미쳐지고 또 하나는 시골의 작은 그런 교회들도 세습 움직임이 재판국이 어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도 9월 총회까지 판단을 미루려는 전략으로 의심받습니다. 물론 세습금지법이 갑자기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세습 논쟁이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국은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건 아니며 중대한 사안이라 치열하게 토론하다 보니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재판국이 지난해 김하나 목사 위임을 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재심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에 재판국에 재심을 요청한 원고 측 얘기를 잠깐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 소속 작은교회 이용혁 목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재판국이 어제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 법리적 판단을 하지 않고 명성교회를 너무 의식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금방 끝날 일을 명성교회 눈치 보느라고 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뭐랄까요, 은퇴한 상태에서 은퇴하느냐 아니라 은퇴한 상태에서 아들을 목사로 청빙한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 명성교회 측 주장이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걸 재판국원들이 모두 공감은 하고 있는 걸까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은퇴한이나 은퇴하느니나 다 동일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103회 총회 결의에서 이미 총대가 다 결의 확정해 준 사건입니다. 예.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 문제가 의외로 간단하거든요. 교단헌법 28조 6항 1호를 위반했는지 아니면 자격 없는 노회장의 결의한 게 과연 정당한지 아니면 무효인지 이것만 판단해주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걸 애써 애면하고 다른 문제들을 자꾸 갖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법대로 하면 실제로 이제 명성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워낙 규모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탈퇴하게 되면 사실은 교단이 크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심리가 재판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명성교회가 교단 내에서 차지하는 힘이 그렇게 굉장히 강합니까? 일단 뭐 교단 전체적으로는 잘 제가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가 총회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할 때도 그때 초대 건축위원장 위원장님이 김삼환 목사님이었어요. 지금 예. 이제 완공 단계에 있는데 아마 그것도 아마 일부는 명성교회를 의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작은 노회 이렇게 하나만 보더라도 명성교회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예. 거의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영향력은 총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재판국에서 8월 5일에 다시 열더라도 과연 거기서 뭐랄까 좀 확실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이건 좀 의구심이 가네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만장일치로 하느냐 표결로 하느냐 이런 것도 논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만장일치가 아닌 표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까? 근데 어제 상황 봐서는 표결로 하면 또 결정이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표결로 하면 이제 누가 어떤 표결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무기명 비밀 투표가 원칙이니까. 예. 그러니까 표결보다는 아마 전체적으로 합의를 모아서 전원 합의부 일체 판결문을 내는 게 더 좀 쉽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예. 재판국원들이 다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원 합의부 일체로 가는 게 조금 더 부담을 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어제처럼 그렇게 팽팽하면 그게 합의가 될까요? 8월 5일에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혹시 이 목사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도 재판국원들이 법리적으로만 판단해 주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명성께 너무 의식하지 말고 재판국원들은 법리적으로만 판단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나머지 걱정은 총회 임원회나 아니면 총회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 그것까지 다 끌어안고 판단하려니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그러면 그냥 마지막 질문 이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제와 8월 5일이라는 그 시간 사이에 무슨 변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또 이게 질질 끄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8월 5일 날 좀 마무리를 해야 총회가 좀 안정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판결 못 짓고 백사대기 총회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습 철회에 청원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총회에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8월 5일 날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짓고 가야 총회가 안전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결정을 짓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재심을 청구했던 주인공인 이용혁 목사와 잠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